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의 재정 상태가는 자료를 찾다가 유럽연합 28개국의 재정 상태, 즉 국가 부채 상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의 국가 부채 증가에 관한 자료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남유럽과 북유럽 사이에는 생활 격차도 심하지만 또 국가 부채의 차이도 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자료는 국내 총생산,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총더한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GDP에 대비해 국가 부채입니다. 이 국가 부채는 영어로 General Government Debt이니까 국가마다 추계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때는 조금 주의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연합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유럽의 국가 부채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료는 유로스타트라는 자료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28개국의 2018년도 평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은 80% 정도입니다. 80%.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에 57.5%보다 22.5% 증가한 겁니다. 현재 80%고 57.5%에서 80%의 증가한 셈입니다. 두 번째는 북부 유럽 국가들은 국가 부채 비중이 낮은 반면에 남부 유럽 국가들은 국가 부채 비중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는 잘 살고 남부는 잘 살지 못하는 겁니다. 북부는 국가 부채 비중이 낮고 남부는 국가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가 60.9%, 네덜란드가 52.4%, 덴마크가 34.1%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132.2%, 그리스는 181.1%, 스페인은 97.1%, 포르투갈은 121.1%입니다. 유럽이 완전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잘 살고 밑쪽은 못 살고, 위쪽은 빚이 적고 밑쪽은 빚이 많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국가 부채 비중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서도 눈부시게 늘어난 국가들이 있는데 유럽 평균은 그 당시에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22.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늘어난 나라들은 대부분 국가 부도를 맞았거나 국가 부도 바로 임박한 지경까지 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스 보시죠. 2007년도에 103.1%에서 2018년도에 181.1%입니다. 78%가 증가한 겁니다. 빚이 이렇게 빨리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은 2007년도에 35.6%에서 97.1%까지 증가했습니다. 61.5%가 증가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증가가 급속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한국인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68.4%에서 2018년도에 121.5%입니다. 53.1%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사이에 70%, 60%, 50% 정도 증가한 겁니다. 빚이. 그러니까 빚이 급속하게 어느 순간부터 임계치를 넘었으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좀 이렇게 상황이 조금 낮지만 또 심각한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2007년도에 99.8%였습니다. 2018년도에 132.2%입니다. 10년 사이에 32.4% 늘어난 겁니다. 프랑스도 어렵습니다. 2007년도에 64.5%입니다. 2018년도에 98.4%입니다. 33.9%입니다. OECD, 유럽연합 평균은 22.5%입니다. 그 같은 기간 동안. 키프로스도 부도는 안 났지만 거의 부도까지 갔죠. 2007년도에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는 54%. 그것이
2018년도에 102.5%까지 증가합니다. 48.5%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이들 나라 가운데 지금 소개한 나라 가운데 빚이 가장 비중으로 많이 늘어난 나라는 그리스가 78% 늘어났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62.5%,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 53.1%, 그 다음에 이제 키프루스가 48.5%, 그 다음 프랑스가 33.9%, 그 다음 이탈리아가 32.4% 증가. 네 번째는 급속한 국가 부채 증가를 경험한 국가들,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키프루스는 경제 위기를 경험했거나 경제 위기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IMF의 구제금융이 주어지는 상황까지. 다섯 번째, 놀라운 사실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모든 나라가 빚이 증가했지만 독일은 오히려 빚이 감소한 나라다. 2007년도에 63.7%에서 2018년도에 60.9%, 마이너스 2.8%입니다. 아주 경제가 튼튼하다는 이야기죠. 모든 나라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 돈을 마구 풀었는데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빚을 줄이는 그런 결과입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여섯 번째는 국가 부채 증가에는 문화적인 요인, 임금 절약이라든지 이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직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나라들의 국가 부채는 이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야무진 나라가 있고 허우대망 멀쩡해서 펑펑 쓰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무진 나라들 한번 보시죠. 네덜란드입니다. 2007년도에 43%에서 2018년도에 52.4%입니다. 9.4%밖에 안 늘었습니다. 네덜란드 이렇게 하면 참 야무진 상인의 나라죠. 합리주의 정신. 덴마크도 우리 함께는 그게 딱 박혀 있죠. 아주 이렇게 근검절약하는 나라. 2007년도에 빚이 27.3%였습니다. 2018년도에 34.1%입니다. 6.8%밖에 안 늘었습니다. 낙농대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야문 나라가 돼야 안 되겠네요. 우리나라도. 핀란드가 2007년도에 34%였는데 2018년도에 58.9%입니다. 24.9%가 늘었습니다. 조금 많이 늘어난 편에 속하는 거죠. 스웨덴도 아주 야무집니다. 2007년도에 39.2%였는데 국가 부채 비중이 38.8% 2018년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0.4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하고 독일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국가 부채 비중이 줄어든 거죠. 야문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화란,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아주 야무진 거죠. 허술하지 않은 겁니다. 일곱 번째는 유럽연합의 3대 강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이 가장 건실하다. 제조업 기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빚을 보면은 프랑스는 64.5% 2007년도에서 2018년도에 98.4%까지 증가했으니까 33.9% 늘어난 겁니다. 프랑스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영국은 2007년도에 41.7%에서 2018년도에 86.8% 늘어났습니다. 37.1%는 영국이 굉장히 어려운.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 독일은 아주 탄탄합니다. 2007년도에 빚 비중이 63.7%에서 2018년도에 60.9%로 마이너스 2.8%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지역적 요인, 남부와 북부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남부는 가톨릭 국가하고 북부는 개신교 국가일 거고, 세 번째는 민족성이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죠. 화란이나 독일은 확실히 제가 볼 땐 네덜란드나 그 다음에 독일이나 덴마크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검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나라에 의존한 공적 부조 시스템, 나라에서 기대가 먹고 사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부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빚은 한번 지고 나면 일정한 수준을 넘었으면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특별하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